이 건물엔 뭐뭐가 없다. 아, 갑자기 스펀지네요. 이 건물엔 네모가 없다. 네모는 무엇? 손님이 없다. 쇼핑센터인데 개념이 없다. 아, 좋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야, 박사님 2부 한번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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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조금 바꿔서 흰개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흰개미도 너무너무 재밌는 건축 지식도 있고 실제로 건축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엔트, 화이트 엔트. 보통 우리가 개미, 흰개미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이트 엔트가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은. 영어로 치면 우리가 종속과목, 강문계 이렇게 따지잖아요. 개미는 벌목에 더 가깝고 이 흰개미는 바퀴벌레 목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흰개미는 개미라고 하면 안 되고 바퀴벌레에 더 가깝다. 그렇구나. 이 개미랑 이 흰개미를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유니 랩장님한테 개미 허리를 가지셨네요. 칭찬이에요. 흰개미 허리를 가지셨네요. 이러면 욕입니다. 왜냐 흰개미는 가슴이랑 배랑 구분이 안 되는 바퀴벌레예요. 아, 제가 흰개미과였는지 지금 알고 있고. 깨닫게 되네요. 우리 랩장님은 개미죠. 제가 흰개미입니다. 예. 놀리고 싶은 사람 있거나 하면은 흰을 작게 그런 말하는 거지. 분한테. 개미허리를 가지셨네요. 잡은 개미허리를 가지셨네요. 너는 바퀴벌레의 몸매다. 저는 하도 릴스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진짜 집을 무너뜨리기도 한대요. 맞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흰개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강남에 흰개미 등장. 그래서 좀 난리 났었어요. 작년 5월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이거 흰개미 아니냐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난리가 나서 막 전수조사 들어가서 막 집도 파보고 대체 여왕개미가 있는 거 아니냐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얘네가 겨울철에 적응을 못해서 다 죽었다. 라는 결론은 나긴 했습니다. 근데 강남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었는데 문제는 저 이제 따뜻한 지방에는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얘는 좀 개미같이 생겼잖아요. 얘도 흰개미인데 네. 나무 개미라고 해가지고 얘는 아예 살아서 적응을 해버렸대요, 우리나라에. 문화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2016년부터 19년까지 목재로 된 문화재가 있잖아요. 전수조사 했더니 90% 이상이 얘를 흰개미 때문에 다 망가졌다. 이런 것도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얘가 해충입니다. WHO에서도 이거 10대 해충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개미의 이제 집 크기 이런 콜로니를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흰개미는 개미랑 했을 때 누가 더 클까? 이것을 제가 한번 가져봤는데 네. 사람이 있고 기린이 있습니다. 기린이 성체가 되면 5m에서 6m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흰개미 집이에요. 이 기린보다 2배는 더 큽니다. 와,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 편인데 기린이랑 저렇게 하니까 그쵸. 엄청 큰 거네요. 확실히 네. 와닿네요. 거의 뭐 8m에서 10m 하는 개미집도 있다는 걸 이제 찾아냈고요. 저 친구들 지독하다. 아니, 저거 어떻게 근데- 졌냐. 대체적으로 개미들이 욕심이 많네요. 높이만 보더라도 이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왼쪽에 흰개미가 보통 6mm라고 했을 때 자기 몸 크기 1000배지요. 그럼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을 이제 170cm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건물이 이제 롯데타워 555m짜리니까 이 3개 정도 세워진 만큼 흰개미가 지은 겁니다. 이 친구들 왜 땅을 안 파고 이렇게 위로 살까요? 위에도 쌓고 아래는 더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딱 빙산의 일각 같아요. 딱 보이는 거는 뭐 6m 같은데 아래는 막 수십 미터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2015년에 나온 논문을 가져왔는데 브라질이 이제 엄청 큰데 거기서 2개의 주에 섞여져 있을 만큼 큰 지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저기에 있는 CA라고 하는 게 코어 에어리아. 중점적으로 모여있는 저 면적을 보니까 축구장 5배 크기 정도로 애들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눈으로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숲을 계속 개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농부들이 하다 보니까 무슨 무덤 같은 게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느 날 학자들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 이제 어스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어스에 어마어마하게 막 전국 브라질 퍼져 있다는 걸 구글 어스를 밝혀낸 거예요. 2015년.
아니 우리 무슨 경주 진짜 가면 차 타고 다니면 저런 왕릉 계속 왕릉,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게 계속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왕릉 있었네. 이거 2018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직접 이제 연구자들이 방문을 해서 서 있는 거예요. 와. 저 개미집을 마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이제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해보니까 4,000년 정도 된 것 같다. 야. 4,000년 동안 얘들이 계속해서 저 집을 만들고 있다더라. 미쳤다. 또 재밌는 거는 레귤러 패턴. 계속 패턴이 뭔가 일정하게 짓는다. 이런 사실들도 가서 이제 재보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와. 옛날에는 워낙 브라질에 어마어마하게 숲이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았는데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있는 거 알았고 직접 이제 방문을 하면서 와. 이 히든 플레이스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얘네 애국 개미네. 그 개미계 이집트네. 예. 진짜. 저도 이 애국 민수님께 다음에 나오는 화면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네. 직접 가서 이제 연구자들이 본 겁니다. 야, 이거 한번 얼마 큰지 한번 보자. 가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뭔가 이렇게 면적 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주요 면적들을 표시한 거고 검은색이나 빨간색 같은 거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공위성에 있는 것들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뭔가 빨간색 선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어떤 나라인지 네네. 아세요? 영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걸 다 해봤더니 영국보다 더 크다. 와. 그걸 밝혀냈어요. 이게 18년 논문에 나온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B를 보시면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블랙헤드가 아니고 이 위성에다가 개미집마다 검은 점을 다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300 by 300으로 딱딱딱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과연 얘네가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서로 간에 그 집단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 점들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밀도도 다 300 by 300 해봐도 거의 밀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얘네들도 그냥 아무거나 막 짓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뭔가 룰이 있다. 이 대도시를 운영하는 룰이 있다. 약간 신도시 짓듯이 그렇죠. 조망권 보장해 줄 수 있는 룰이 있는 거지. 음. 지하에 공동 주차장 있겠는데?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려고 나오나요? 하는데 이제 지하를 네. 가기 전에 네. 이제 애국민수님께 이제 말하고 싶은 네. 화면이 다음에 나오는데 예. 양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딱 보면 피라미드 같이 생겼네? 맞아요. 쉽잖아요. 이게 4,000년이나 됐어요, 이것도. 음.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를 얘기할 때 너무 멋있다, 피라미드. 대체 그 시대 어떻게 이 큰 걸 지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더 대단합니다. 그 블랙헤드 하나씩 세보니까 2억 개. 그리고 그 2억 개에 대한 흙을 부피를 세보니까 우리가 대피라미드 있죠. 기자 피라미드. 네네. 그 4,000개를 쌓을 정도의 흙이래요. 아니 그리고 지금도 저게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그 기후를 견딘 거잖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고. 야. 겉에만 봐도 대피라미드 4,000개 정도 되는데 지하 세계는 더 대단합니다. 그래요? 이 지하 세계는 사실 아직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 사진 보면은 저희 둔덕들을 이제 파본 거예요. 과연 뭐가 있나 했더니 저 사람 실망한 채로 쳐다보잖아요.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위에는. 아무리 파도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흙더미더라. 아니, 너무 실망했겠는데. 네. 실망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논문에 넣어놓더라고요. 논문에 넣었어요? 네, 이게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 딱 실망했다 이런 거 너무 화가 났던 거지. 나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났으니까. 실컷 팠더니 그냥 흙이더라. 이런 피규어를 넣는 경우는 한 번도 못 그러니까요. 봤는데. 예. 되게 재밌는 낭만이 있는 영역입니다. 제목부터 해가지고. 예. 근데 지하를 또 파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저게 실선으로 뭔가 이렇게 길처럼 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2억 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 1cm, 5cm가 있잖아요. 그 5cm는 왼쪽 그림의 그 화살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실선의 통로가 지름 10cm 정도 크기에 일정하게 다 저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점선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저 점선이 뭐냐면 네. 저 1cm의 그 흰개미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그 구멍이에요. 저 네, 점선이 육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저 길로만 나온대요. 그러면은 저 위에는 그럼 환풍구인가요? 진짜? 네, 그런 처음 역할을 만든 거. 하는 거죠. 둔덕은. 재밌는 거는 이제 얘네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활동을 안 하다가 밤만 되면 애들이 이제 별동대를 조직해갖고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만 딱 올라온대요. 그 1cm 사이로. 먹이만 딱 찾고 구멍 딱 막아버려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예요, 낮에는. 근데 24시간 살피다 보니까 구멍 나오는 데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야, 신기하네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직 연구가 안
돼서 나중에 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 엄청나게 큰 집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 맞아. 측면에서 좀 구조적, 재료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흰 개미집 그런 과연 단단한가?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텐데 그렇죠. 대체 4,000년 동안 어떻게 이거를 유지했냐? 이제 건축학적으로 보면 단단하다는 표현은 재료를 정말 무너지지 않는 물성 좋은 걸 썼느냐? 그리고 또 하는 측면은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잘 지었냐?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사실 단단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기 돼지 사망제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개미들은 어떻게 얘네는 구조를 할까 해서 연구를 2021년에 한 것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둔덕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막 다 꽂아본 거예요. 꽂아서 채취를 해본 거죠. 우리가 뭐 화성이나 뭐 달 가면 이렇게 팔에서 뽑아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부위마다 뽑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그림이 나온 걸 찾아낸 거예요. 아래 파란색 선을 보시면 저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건축을 지을 때 그냥 땅이 있으면 땅을 다 지게 되거든요. 이게 단단하게 집안이 이제 돼야지 그 위에 지어서 이제 안 무너지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파인 클레이, 진흙 같은 걸 단단하게 거기다 만들고 나서 집을 짓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저기는 이제 진흙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로얄 챔버, 저기 이제 여왕개미나 개미들 사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림에서 또 보시면 점선이 또 있습니다. 이 점선을 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이 존재한다. 와. 그럼 이 외벽과 내벽은 과연 얼마나 더 단단한가? 어느 걸 더 단단히 지었을까 하고 이제 채집을 했어요. 너무 작으니까 네. CT를 찍어봤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은 뼈 같은 거 찍잖아요. 네. 이것도 또 CT를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거 보면 뭐 닮지 않았나요? 내 닮은 것 같은데? 예. 뼈도 닮았어요. 뼈도 닮고. 그러네요. 우리 뼈와 구조. 같은 구조를 지었더라고요. 뼈 뼈가 같은 구조로. 좋은 이유가 가볍잖아요. 근데 가볍죠. 가공성으로 지어놔서 이게 단단한 거예요. 그게 그냥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데 얘네도 역시 다공성으로 단단한 부위, 안 단단한 부위를 다 구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진짜. 수학적으로도 계산을 한번 물리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예. 안에 있는 이 단단함이 밖에 있는 단단함보다 2배, 5배는 더 단단하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니까 더 신기한 거는 이게 프랙탈 구조라는 걸 또 찾아냈어요. 어떻게 한 거야, 얘네? 진짜 신기하네. 네.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하면 뭐 나뭇잎이나 눈 보면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얘네도 보면 똑같은 그런 개미집 구조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더래요. 둔덕은 4,000년 됐다 했잖아요. 네. 후세대한테 이제 방법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가 뭐 책이 있어, 뭐가 있어.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은 계속 문헌을 전하고 책을 전해서 네. 지식을 전달하는데 얘네는 4,000년 전부터 DNA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무조건 단단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럼 과연 구조적으로 뭐 재료적은 좋은데 그럼 환경학적으로 그럼 여기 숨은 잘 쉬냐? 이게 그렇게 단단하게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숨을 쉬냐? 인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실내 공기질이 가만히만 있어도 나빠지니까 항상 환기를 열심히 해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미죠. 이 흰개미 애들은 창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네가 이제 환기를 할까?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단면도를 한번 잘라본 건데 물론 킹개미마다 모든 집이 다 똑같진 않아요. 종류마다 다른데 그 중에서 한 종류를 가져온 건데 침리라고 하는 이제 굴뚝이 가운데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아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쟤네가 이제 갤러리스라고 해갖고 저기 있는 게 버섯을 키워요. 이 버섯이 습한 데서 좀 자라잖아요. 얘가 습도 조절하려고 자기네 이 집안에서 습도 조절하는데 얘를 키웁니다. 그리고 와, 먹이도 뜯어먹고. 사실 대박이다. 이제 여기선 빠졌는데 버섯을 개미만 먹는 게 아니라 인간도 먹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저 흰개미 있는 마을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삐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삐져나온 거 잘라갖고 먹고 있어요. 이게 환기 얘기를 보통 많이 알고 계신데 뭔가 차가운 공기에 들어서 뜨거운 방에 나오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논문화한 게 2015년에 나왔어요. 아, 대단한 분들이 뭉쳤어요. 하버드, MIT의 물리학자, 공학자, 응용과학자, 생물학자 다 모여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해서 발견을 드디어 했습니다. 이 환기가 잘 되는지 보려면 대체 이 CO2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재기도 해야 되고 기류 속도도 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의 센서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센서를 그냥 꽂으면 될 것 같은데 꽂으면 흰개미들이 와가지고 아 이건 장애물이다 하고 다 덮어버려요. 센서를. 그래갖고 흰개미용 센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공학자들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안 막지?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같이 했고 그 나온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막 물리학적 막 계산합니다. 이 바람이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지, 기류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A 사진이 이제 요거 대상 샘플 이제 흰개미 집이고 이제 탑을 보시면 그냥 갈라져서 뭔가 선처럼 또 울퉁불퉁 생겼잖아요. 예. 위로 솟은 것을 이제 마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옆에 우물우물 튀어나온 것들을 이제 플루트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다 영향이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제 C 같은 경우는 잘라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굴뚝이 큰 게 있죠. 그 예. 굴뚝을 작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D는 그냥 구조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를 다 부어본 겁니다. 아.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그 예. 이제 센서를 꽂은 위치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열 화상 카메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진은 낮에 찍은 거죠. 그 대신 안에는 조금 뭐 그늘지고 하니까 또 있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네.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건 밤에 찍은 거죠. 밖에는 좀 추운데 안에는 따뜻한 거를 열 적외선 카메라를 찍으니까 바로 보이는 걸 이제 해놓은 겁니다. 더울 때는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그거를 자연적으로 완성시켰네요. 모방해서 만들어야겠네 라고 하기에는 롯데타워 3개 지어야 된다고요? 대단한 거죠, 흰개미가. 예. 우린 놀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흰개미. 역시 허리가 두꺼워. 흰개미 배가 두껍습니다. 아, 배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배가 두껍습니다. 낮에는 위로 공기가 올라가고 밤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다음 화면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게 X축은 타임 오브 데이, 그러니까 뭐 0시에서 24시 밤으로 이제 쭉쭉쭉 가는 거고요. 네. Y축은 CO2 농도를 올라가면 이제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니까 12시 그때 이제 햇빛이 이제 쨍쨍할 때부터 CO2 농도가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8시나 9시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CO2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24시간 동안 계속 측정을 하니까 네. 똑같은 현상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 논문에서 쓰기를 이 건물은 폐와 같다. 하루에 한 번 숨을 쉬는 폐. 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낮에는 이렇게 하고 숨을 쉬었는데 밤에 후 건물이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네. 한 번씩 그 사실을 계산해낸 겁니다. 맞네. 기가 막히네. 아, 얘네들 이거 어떻게 했냐? 그냥 신기하다. 흰개미 대단하다. 안 될 거랑 나올 만하다. 흰개미. 야, 신기합니다. 그냥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단순히 부동산으로 봤던 건데 굳이 저렇게 많이 짓나 했더니 저 친구들은 폐를 짓고 있던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네. 근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재밌고 신기한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직접 지금 도입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오. 이제 생체 모방 건축을 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도 건물로 지으면 될 것 같은데 한데 진짜 지었습니다. 대박. 오. 어떻게 졌죠? 이 기초 연구가 사실 그냥 재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쓸모 있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너무 많아서 아주 대표적 매우 잘 알려진 건물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스트 게이트 쇼핑 센터입니다. 이거 쇼핑하는 데입니다.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이게 아프리카 같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흰개미 집처럼 굴뚝들이 다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이하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기둥이 좀 밖에 다 나와 있는데 그만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게 되게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둥에는 식물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이 건물엔 뭐뭐가 없다. 아, 갑자기 스펀지네요. 이 건물엔 네모가 없다. 네모는 무엇? 손님이 없다. 쇼핑센터인데 흰개미 건축이죠. 모방 건축 실패. 손님이 없다. 굉장히 덥고 춥습니다. 개념이 없다. 아, 좋습니다. 에어컨, 뭐 보일러, 환풍기? 네,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여기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인데 그 중에서도 수도 하라레라는 곳에 지었어요. 이 하라레라는 곳이 좀 특이한 또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월 평균 온도랑 또 강수량을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이 더운 거니까 여름, 노란색이 겨울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평균 온도가 이제 가운데인데 보면 그렇게 높지도 않죠. 아프리카인데 뭐 20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랑 다르게 여름, 겨울이 바뀌어져 있죠. 이 하라레라는 수도가 특이하게도 짐바브웨의 고산지대에 있어요. 1480m 고산에 있다 보니까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특성을 이용해서 에어컨이 없는 건물 여기다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딱 보시면 이게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쏘는 게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선풍기가 달려 있어요. 선풍기를 이제 몇 시간만 딱 데이타임에 쓴다. 차가운 바람을 이제 밀어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굴뚝으로 이 차가운 바람이 올라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또 쿨 에어, 이제 차가운 바람이 올라와서 컴퓨터 열이라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면 다시 위에 구멍으로 나갑니다. 그 구멍이 이 굴뚝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뜨거운 거는 밖으로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오른쪽에 이제 식물들을 심어놓은 것은 햇빛이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식물들 다 해놓은 겁니다. 저기 가본 사람 혹시 그러니까 저희 가보신 분 혹시 있나요? 궁금해요. 궁금하다. 일단 지금 이론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제로 가보기보다는 유튜브로 보고 싶네요. 네, 저기를 제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어릴 적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건축이랑 도시를 전공해서 이렇게 연구자로 살고는 있는데 어렸을 때 개미나 거미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내가 가진 전공을 가지고 다시 개미를 보니까 새로운 관점이 또 열리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자기가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아마 주변을 바라보면 새로운 관점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는 벌집 해달라고. 맞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의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건축과 기타 여러 과학의 관점으로 과연 수많은 동물들은 어디에 똥을 쌀까? 이 동물은 매너가 없다 있다. 얘네는 환기가 안 된다. 아니면 또 뭐 물 안에 사는 애들도 집이 어떻게 돼 있을 맞아요.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 친구들도 DNA에 이렇게 남는 거 보니까 단점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배우지 말아야 될 거. 그들의 그러니까. NG 장면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망했어요 건축. 네. 이 동물 건축 망했어요. 뭐 인간의 집도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너무 재밌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그런 것도 건축으로 또 많이 풀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우주에다가도 지금 집을 그러니까. 짓는 연구를 이렇게 크게 그래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달에 그 흙들을 벽돌을 만들어서 쌓는 거를 해야 되니까 전자레인지에다 어떻게 하면 이걸 구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벽돌 다 쌓아보고. 생각해보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개미 얘기만 죄송합니다. 신나게 홍보팀. 하다가 가시네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우주에 집 짓는 연구를 하고 있군요. 그럼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다리도 그러니까 만들고 큰 어떤 건축물. 맞아요. 네, 또 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우리 인간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우리 집집님과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짱! 짱! 아 긴급과학.